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파동을 이해하자. 저는 파동론자예요. 파동이 뭐냐 하면 움직임을 뜻합니다. 파동은 움직임. 자, 파동에는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어요. 자, 주식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밀리고 빠질 때는 하락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할 때는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보면 좋은 일, 행복한 일, 자, 이거는 상승 파동이고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이건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에 대해서 저는 성공을 하려면 좋은 일과 행복한 일,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일과 불행한 일보다 이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야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파동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을 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라는 게 생겨요. 무슨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다 보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안 좋은 일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심리 상태나 마인드를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세상 만물은 파동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자, 제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파동론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파동이 존재한다 믿어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움직임의 이로운 부분을 많이 취할수록 그 움직임에 쉽게 말하면 상승 파동이 내 인생의 하락 파동보다 움직임이 크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주식시장으로 보면 내 계좌가 상승하는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길다면 우리는 자본을 취할 수 있겠죠. 사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업을 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기간이 손실을 입는 기간보다 길다면 당연히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의 어떤 부분이든 파동을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다.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고 또 영원한 약자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황정민, 그리고 또 아무튼 뭐 천만배우라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조연급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도 파동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스타들, 그 유명했던 스타들은 이제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밑에서 이렇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자기가 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승 파동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 내 인생에서 이제 지금이 하락하는 시점이라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지속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점점 더 큰 의미로 그리고 큰 규모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을 탈피하고 불행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고 인생, 사업, 모든 부분에 일단 철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철학의 기준은 파동의 이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동이라는 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분석하거나 잘 알기 위해선 파동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부터 파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파동하고 파동과 경제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구의 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제 이동을 목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과거 문화는 유럽과 미국, 그곳에서 이제 파생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럽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류,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야, 우리가 과거에 유명한 스타들을 떠올려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구나. 맞나? 그리고 과거에 무슨 유명한 화가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무슨 피카소, 다빈치, 다 외국 그 유럽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문화가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부분보다 그렇게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유럽권에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를 했다면 그 유럽에서 지배하던 그 움직임이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움직임이, 큰 흐름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 중이다. 유럽과 아메리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류를 보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빅뱅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마룬5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보다 빅뱅이 지금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더 벌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콘서트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포브스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보니까 빅뱅이라는 대한민국의 그룹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룬5라는 그 남성 그룹보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싸이가 무슨 빌보드에서 2위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했죠. 그 부분은 뭘까요? 소셜 미디어라는 게 세상에 나오면서 전 세계가 미디어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 전 세계 미디어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이동이 그 과거에 우리 로마 시대나 그 완전히 이전의 과거를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금융지식, 금융상식, 자본에 대한 이해. 자, 자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더디게 지금 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넘어가는 지금 움직이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더디게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자본은 말 그대로 복리의 이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복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복리에 대한 방향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무슨 일을 하든 자본이 섞인 일을 하게 되면 할 때에는 언제나 이 복리의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리로 내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수익 창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복리로 내 자산 증식이 가능한지, 자산 증식에 대해서 복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건 재테크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우리 자본의 움직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리의 이해다.
쉽게 말하면 자본을, 내가 가진 돈을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한류를 보세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베트남, 대만, 한국,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지구의 경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유럽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 시점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자, 젊은 층들이 제대로 자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교육은 뭐예요?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보통 사교육의 90% 이상이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암기예요. 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 앞으로의 교육은 창의성이 90, 암기가 0.1%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시대고, 사람이 아무리 암기를 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컴퓨터의 계산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쫓아온다 그래도 창의적인 부분에서 인공지능, 그 컴퓨터라는 게 인간을 쫓아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 왜? 창작력, 창의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도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지금 지구의 전 세계의 자본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그 다가올 황금빛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움직임을 살피고 파동을 이해하자. 자, 사람들은 자본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당장의 채소값에 관심을 둡니다. 지금 채소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럼 물가가 상승을 했다는 소린데 인건비는 줄게 되고 인건비가 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일자리는 줄게 되고 좀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지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주머니를 걸어 잠그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정되어 있고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자본 증식 효과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뭐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민들은 자본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산가들은 땅이라든가 안전성을 분배하기 위해서 큰 자본을 묶을 수 있는 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성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주식 투자라는 건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 기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과정이 주식 투자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와 나는 동업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배당을 지속 확보하면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투자를 지속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내 자본을 삼성전자 주식에 묻어두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폭등해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올라 유류비가 올랐으니까 가계부담은 가중되었죠. 자, 과거를 돌아보면 배추, 무, 양파는 2, 3년 수많은 농사꾼들이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제가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배추 같은 경우는 자, 5년에 한 번만 맞으면 시기가 맞으면 돈을 많이 번다. 자, 농사 짓는 분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양파나 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양파가 가격이 계속 좋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포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을 맞았고 그 시세가 한 2년, 3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파 농사를 다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자, 아로니아 이제 생과를 이제 유통을 할 때 조경사업 하기 전에 제가 생과 유통을 했었는데 먼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경시장을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유통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산가한테 양파 저장법 좀 해갖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요. 양파를 이제 농협에서 수매 걷어가기 전에 그 비슷한 가격률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10억이 있다 그러면 5억씩, 10억이 있다 그러면 3억씩 3년만 투자해보세요. 무조건 맞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첫 해에 이 사람이 5억씩 투자를 했어요. 5억씩 투자를 해갖고 창고를 빌려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창고 양파 쟁이고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의 한 300% 수익을 봤어요. 한 15억 벌었죠. 근데 그건 이제 당해야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관리를 해서 3년에 이렇게 나눠 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첫 해에 만약에 조금 손실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지금 2, 3년 동안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양파 가격도 5년 사이클이 아무리 폭락을 한다 그래도 5년을 일반 농가들이 버틸 수가 없다. 자, 과거를 살펴보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파값이 하락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해갖고 시작을 해서 큰 돈을 벌었죠.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뭐 FTA 어쩌고저쩌고 소가 폭락하고 송아지 누가 가져가도 않을 때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답이 없다.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이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자산가가 그 축산 이제 시설을 이제 설비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망해서 그 경매로 넘어온 걸 잡아서 그때 똥값일 때 소를 수백 마리를 거기다 채워서 떼돈을 버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순간에 그냥 재벌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위기와 폭락을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몰빵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거나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자, 주식 투자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폭락을 경험하게 됐을 때 향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제 계좌를 확인을 하고요. 또 제가 움직이는 이 변화들을 확인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의 뭐 악플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증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내가 검증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영상에서. 왜냐면 내가 이런저런 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굉장히 지금 한이 된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내 데이터를 앞으로 인생의 데이터를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 노력을 투자를 하겠다. 내 노동력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이 성과물들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지켜보자 하면서 구독자들과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료값의 상승, FTA로 인한 수입선수와의 경쟁으로 소값이 폭락을 했을 때 수없는 축산농가가 몰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때 몰락했을 때 투자했던 많은 농사꾼들이 한발 웃음을 짓고 있죠. 주식과 경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암울하고 힘든 시간을 오래 견딜수록 내 자산 증식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세상 모든 것을 파동으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고, 자, 저는 철학을 수립하는데 파동이라는 요소는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되지? 파동이라는 아무튼 파동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원칙과 시스템은 파동을 이용한 철학을 확립한 후 그걸 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원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자, 철학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발굴을 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 파동에 대해서, 그 파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움직임이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업로드 할 때마다요,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점검을 해보고, 저는 사실 뭐 대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많이 퇴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그걸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 실수라는 거 저는 제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단점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장점을 부각시키는 건 단점을 회복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단점을 조금 덜 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단점은요, 일단 제가 말이 빠르고 어려서부터 가져온 습관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사짜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사기꾼 말투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말을 하다 욕이 막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버릇 때문인데, 그 버릇이라는 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내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본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를 그냥 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더라.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시청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악플러들도 생기고 내 의견에, 내 생각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좋아요와 싫어요를 봅니다. 싫어요를 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제 영상의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달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무관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모두 다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나를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가진 시스템 그대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그게 만약에 나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비중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재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안 좋은 덧글이나 이런 거 보면 상처도 받고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살면서 내 주변을 먼저 변화를 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는 주변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해도 서로 철학이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면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모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집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하고 관심도가 비슷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서로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각보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제가 댓글이나 뭐 악플이 달리고 뭐하고 하면 제 채널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들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관심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마케팅을 할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뭐 그런다 그래도 사실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욱하고 화날 때는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 채널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빨리 비슷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비슷한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채널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제 영상을 재밌게 또 즐겁게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봤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요즘 광고를 제가 하도 국어를 많이 했더니 광고 좀 봐주세요 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했더니 광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로 인해서 제가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 생활도 지금 소셜미디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녹여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동반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해요. 항상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고민을 할 수가 있다.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고 또 영원한 약자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황정민, 그리고 또 아무튼 뭐 천만배우라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조연급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도 파동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스타들, 그 유명했던 스타들은 이제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밑에서 이렇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자기가 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승 파동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 내 인생에서 이제 지금이 하락하는 시점이라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지속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점점 더 큰 의미로 그리고 큰 규모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을 탈피하고
불행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고 인생, 사업, 모든 부분에 일단 철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철학의 기준은 파동의 이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동이라는 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분석하거나 잘 알기 위해선 파동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부터 파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파동하고 파동과 경제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구의 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제 이동을 목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과거 문화는 유럽과 미국, 그곳에서 이제 파생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럽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한류,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과거에 유명한 스타들을 떠올려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구나. 맞나? 그리고 과거에 무슨 유명한 화가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무슨 피카소, 다빈치, 다 외국 유럽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문화가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부분보다 그렇게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유럽권에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를 했다면 그 유럽에서 지배하던 그 움직임이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움직임이, 큰 흐름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 중이다. 유럽과 아메리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류를 보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빅뱅이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게 인간을 쫓아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의 창작력, 창의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도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지금 지구의 전 세계의 자본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그 다가올 황금빛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움직임을 살피고 파동을 이해하자. 자, 사람들은 자본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당장의 채소값에 관심을 둡니다. 지금 채소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럼 물가가 상승을 했다는 소린데 인건비는 줄게 되고 인건비가 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일자리는 줄게 되고 좀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지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주머니를 걸어 잠그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정되어 있고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자본 증식 효과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뭐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민들은 자본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산가들은 땅이라든가 안전성을 분배하기 위해서 큰 자본을 묶을 수 있는 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성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주식 투자라는 건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 기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과정이 주식 투자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와 나는 동업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배당을 지속 확보하면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투자를 지속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내 자본을 삼성전자 주식에 묻어두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폭등해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올라 유류비가 올랐으니까 가계부담은 가중되었죠. 자, 과거를 돌아보면 배추, 무, 양파는 2, 3년 수많은 농사꾼들이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제가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배추 같은 경우는 자, 5년에 한 번만 맞으면 시기가 맞으면 돈을 많이 번다. 자, 농사 짓는 분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양파나 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파가 가격이 계속 좋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포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을 맞았고 그 시세가 한 2년, 3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파 농사를 다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아로니아 이제 생과를 이제 유통을 할 때 조경사업 하기 전에 제가 생과 유통을 했었는데 먼저 돈이 필요하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경시장을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유통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산가한테 양파 저장법 좀 해갖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요. 양파를 이제 농협에서 수매 걷어가기 전에 그 비슷한 가격률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10억이 있다 그러면 5억씩 10억이 있다 그러면 3억씩 3년만 투자해보세요. 무조건 맞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첫 해에 이 사람이 5억씩 투자를 했어요. 5억씩 투자를 해갖고 창고를 빌려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창고 양파 쟁이고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의 한 300% 수익을 봤어요. 한 15억 벌었죠. 근데 그건 이제 당해에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관리를 해서 3년에 이렇게 나눠 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첫 해에 만약에 조금 손실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지금 2, 3년 동안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양파 가격도 5년 사이클이 아무리 폭락을 한다 그래도 5년을 일반 농가들이 버틸 수가 없다. 자, 과거를 살펴보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파값이 하락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해갖고 시작을 해서 큰 돈을 벌었죠.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뭐 FTA 어쩌고저쩌고 하고 소가 폭락하고 송아지 누가 가져가도 않을 때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답이 없다.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이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자산가가 그 축산 이제 시설을 이제 설비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망해서 그 경매로 넘어온 걸 잡아서 그때 똥값일 때 소를 수백 마리를 거기다 채워서 떼돈을 버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순간에 그냥 재벌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위기와 폭락을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몰빵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거나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자, 주식 투자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폭락을 경험하게 됐을 때 향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제 계좌를 확인을 하고요. 또 제가 움직이는 이 변화들을 확인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의 뭐 악플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증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내가 검증된 데이터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파동을 이해하자. 저는 파동론자예요. 파동이 뭐냐 하면 움직임을 뜻합니다. 파동은 움직임. 자, 파동에는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어요. 자, 주식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밀리고 빠질 때는 하락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을 할 때는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보면 좋은 일, 행복한 일. 자, 이거는 상승 파동이고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이건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에 대해서 저는 성공을 하려면 좋은 일과 행복한 일,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일과 불행한 일보다 이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야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파동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을 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라는 게 생겨요. 무슨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다 보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안 좋은 일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심리 상태나 마인드를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세상 만물은 파동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자, 제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파동론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파동이 존재한다 믿어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움직임의 이로운 부분을 많이 취할수록 그 움직임에 쉽게 말하면 상승 파동이 내 인생의 하락 파동보다 움직임이 크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주식시장으로 보면 내 계좌가 상승하는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길다면 우리는 자본을 취할 수 있겠죠. 사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업을 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기간이 손실을 입는 기간보다 길다면 당연히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의 어떤 부분이든 파동을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마룬5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보다 빅뱅이 지금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콘서트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포브스에서 이제 뭐 조사한 결과 보니까 빅뱅이라는 대한민국의 그룹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룬5라는 그 남성 그룹보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싸이가 무슨 뭐 빌보드에서 뭐 2위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했죠. 그 부분은 뭘까요? 소셜 미디어라는 게 세상에 나오면서 전 세계가 미디어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 전 세계 미디어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이동이 그 과거에 우리 뭐 로마 시대나 그 완전히 이전의 과거를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뭐 얘기하는 금융지식, 금융상식,
자본에 대한 이해. 자, 자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더디게 지금 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넘어가는 지금 움직이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더디게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자본은 말 그대로 복리의 이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복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복리에 대한 방향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무슨 일을 하든 자본이 섞인 일을 하게 되면 할 때에는 언제나 이 복리의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리로 내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수익 창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복리로 내 자산 증식이 가능한지, 자산 증식에 대해서 복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건 재테크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우리 자본의 움직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리의 이해다. 쉽게 말하면 자본을, 내가 가진 돈을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한류를 보세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베트남, 대만, 한국,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지구의 경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유럽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 시점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자, 젊은 층들이 제대로 자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사교육은 뭐예요?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보통 사교육의 90% 이상이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암기예요. 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 앞으로의 교육은 창의성이 90, 암기가 0.1%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시대고, 사람이 아무리 암기를 하고 똑똑하다 그래도 컴퓨터의 계산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쫓아온다 그래도 창의적인 부분에서